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자화폐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얘네 스크립트 언어인 반면에 튜링 완전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더리움이 뭐냐? 그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 저희는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여러분들 메신저 뭐 쓰시나요? 그 스마트폰 이용한 메신저 어떤 거 사용하십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이제 뻔한 거죠. 카카오톡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에 아마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또 10년이 됐네요. 예, 그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면서 제가 2010년에 처음 이제 하나를 사서 썼습니다. 그때 너무 좋은 게 문자를 보내도 돈을 안 보내도 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이제 SMS라고 해가지고 그 문자 메시지죠. 요거 하나 하면은 개당 20원씩 이렇게 우리가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니까 그걸 SMS에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20원 내던 게 0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제 편하게 신기하게 사용을 했는데 쓰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아함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 카카오는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벌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지?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소비되는 비용은 엄청 많아요. 뭐 기본적인 개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비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더 범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서버비가 어마어마하게 분명히 나올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수익 모델은 없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아주 커져가지고 이제 그 국내 유입 포탈까지 이제 합병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네이버에 이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양대 산맥인 거대한 이제 IT 회사가 돼서 지금은 카카오뱅크까지 있잖아요. 저도 주 카드로 카카오뱅크 카드 사용하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카카오가 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플랫폼에 대한 거였어요. 플랫폼. 정식 초기에 이 카카오톡을 영원으로 쓰게 하면 지금도 공짜죠. 지금 그 메신저를 공짜로 메신저를 사용을 하게 하면서 요거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일단 다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카카오톡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은 괜찮은 메신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바꾸기라는 아주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은행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결제도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으면은 이걸로 뭐 택시도 타고, 그리고 뭐 버스 시간, 뭐 그리고 뭐 지하철 시간 그런 것들 뭐 확인하는 거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걸로 쇼핑이 결제죠. 쇼핑도 하고 이모티콘도 사고
그리고 그 선물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는 것만으로 해도 메신저라는 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물론 그 초창기에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플랫폼을 한 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로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저는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점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능도 없고 뭐 특별히 뛰어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비트코인이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높은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 거래가 많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건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왔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 사실 그거 말고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별다른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특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제 뭐 보셨겠지만 그냥 돈 보내고 돈 저장하고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기능이 된다. 우리 이런 걸 보완했다.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면은 기능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더 사람들 중에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비트코인을 여전히 뭐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선점 효과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60% 이상을 이제 암호화폐 총 가치 중에서 60% 이상을 비트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더리움 뭐 하는 거냐? 이더리움은 그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미 그 화폐로서의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플랫폼의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대한 개발자의 편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이더리움과 연결을 하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 API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런 개인 소수 그런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이제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하이퍼레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레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어, 그 회사 B2B 비즈니스에 맞춰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B2B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와 회사들 간에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구성하는 컨소시엄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전문 그 뭐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하이퍼레저 쪽에서 나와서 파견해서 그걸 설치를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레저 플랫폼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솔루션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히 맞는 표현이겠죠. 그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뭐 그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MySQL이라든지 뭐 NoSQL이라든지
뭐 아니 몽고DB라든지 그런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DB 플랫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을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오라클 걸 구매함으로 인해서 거기다 다 외주를 맡긴다? 거기다 이제 위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회사들 하이퍼레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회사들 간에 물론 이게 오픈소스로 나와 있긴 하지만 회사들 간에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좀 뭐 용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사용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이퍼레저 이렇게 해서 개발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려서 쓰기에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그런 이그젬플 한두 개 정도 해보시는 게 아마 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